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로 돌아보는 김 선생의 뉴스 현장.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 볼 공간은 훈련원터에 세워진 윤관 동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소위 군인들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부터 훈련을 했었던 공간이 되겠는데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이 서울의 한양도성 이 흘러가는 이 동대문이 있는 곳에 한양도성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훈련원 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훈련원에서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 군사에 대한 각종 시제, 즉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했고 교육을 담당하던 대표적인 관청이 바로 이 훈련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습니다. 무과 등 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시험을 주관하고 활쏘기, 창법 등의 무예를 연말했던 바로 공간이 되겠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병법서 등에 대한 교육을 주관했었던 곳으로 조선시대의 군인 양성소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훈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종의 장례식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던 이 훈련원 터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은 평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훈련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1925년 일제강점기 때에는 경성운동장, 즉 동대문 운동장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훈련원 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쪽 지역에 이 군사와 관련된 시설과 군 조직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양 도성 내에 흘러내리는 하천들이 다 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대가 낮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의 표고 차이가 있느냐 하면 종로의 이 서쪽 끝과 동쪽 끝의 표고 차이가 10m나 났다는 거죠. 오늘날의 이 청계천으로 보면은 광교 부근과 오간수문이 있는 곳 사이에는 표고 차이가 7m나 났다는 점에서 동쪽이 지대가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은 동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양 도성 밖으로 이 개천물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수문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오늘날 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안에 DDP 안에 있는 이간 수문이 되겠고요. 두 칸으로 되어 있는 수문이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간 수문이라고 해서 수문이 5개가 있는 청계천의 수문이 바로 이 동대문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이 지대가 낮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양 도성의 방어에 있어서 이 동쪽 지역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서 특별히 흥인지문 동대문의 옹성을 만들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양 도성 내에 이렇게 돌출되는 치성을 설치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방어에 집중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훈련원이 자리 잡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동대문 주변에 이 넓은 터에 훈련원이 위치하고 있었고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위치하고 있는 곳 앞마당에 이런 표지석이 서 있는 것이 일찍이 이곳이 훈련원 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훈련원 터의 유래가 남겨 있는 것이 지금 의료원 옆쪽에 훈련원 공원에 이 터 유래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훈련원 터는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주한미군의 병참 부대가 위치하기도 했었고 또 각종 학교들, 경성사범대학과 그 부속 학교들 그리고 경성부민병원이 소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어지게 되었었던 공간이 이 훈련원 터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지도를 보게 되더라도 동대문 소학교, 약학교, 또 사범학교 등 일제강점기의 각종 학교들이 이 넓은 터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이런 표지석들, 학교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있었던 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경성사범학교가 이곳에 지금 훈련원 공원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훈련원 터가 어떻게 폐지 이후에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조선시대의
군인들을 양성했었던 훈련원터에 고려시대의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의아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이 동상은 원래 서소문 공원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이전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0년에 문숙공 윤관 대원수상이 서소문 공원에 세워져 있다가 이것을 2016년에 이 장소로 훈련원 공원으로 이전을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훈련원 터로 굳이 윤관의 동상이 옮겨온 이유는 뭘까? 자, 윤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북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관이 여진 정보를 해서 북쪽 방어선을 북으로 북진해서 영토 확장을 했었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윤관이 애써 이렇게 여진 정보를 하고 동북구성을 쌓았지만 그 뒤에 결국은 유지 관리가 어려워서 결국 여진에게 반환을 했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의 영토를 고려 말에 이렇게 북진을 했었지만 이 두만강까지 영역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라는 점이죠. 이걸 확보하게 된 것이 세종 때의 소위 육진의 설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려의 윤관의 이런 북진 정책을 계승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세종이었고, 세종에 의해서 결국 이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고려의 장수였었던 윤관의 노력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이 윤관이 고려시대의 경계를 이렇게 북진을 해서 동북 구성을 쌓고 여기에 고려비를 세웠다고 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고려 말의 경계는 이러했지만 우리의 원래 옛 땅이었던 고려의 옛 땅이었던 것이 고려를 계승한 조선의 땅이 영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만든 사람으로 결국 윤관의 이러한 육진을 계승하게 되는 동북 구성의 개척을 중시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종 임금의 북진 정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관이 결국 왜 이거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왜 실패했는가로부터 북진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고, 이 결과로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삼남지방 사람들을 대거 이곳으로 이사시키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선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종 임금이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 임금은 흔히 우리가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한글 창제뿐만 아니라 영토의 확장을 통해서 지금의 함경도를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선의 땅, 오늘날의 우리의 땅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의 세종실록 지리지가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려시대의 장군이긴 했지만 조선시대의 군인들을 양성하는 이 훈련원 터에 그의 동상이 이렇게 옮겨오게 된 것 또한 고려를 계승한 조선의 북방 개척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이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역사로 돌아보는 역사 뉴스의 현장에서는 그동안 눈여겨보고 있지 않았었던 훈련원터에 세워진 윤관 동상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영토 수호의 의지를 우리가 재확인해보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